안녕하세요. 윤진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있는 동남아 사회에 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 동남아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동남아 사회에서의 여성은?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동남아시아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회와 특히 많이 좀 비교가 되고요.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동남아시아에서의 동남아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동남아 사회에서는 특별히 뭐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차이나 그런 구별을 두질 않는 사회입니다. 즉, 남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평등한 관계, 그야말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습이라든지 어떤 규제에 의해 가지고서 그것이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평등하면서도 어떤 원활한 그런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남녀 관계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사회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의 여성의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남녀 차이 구별을 그렇게 두지 않는 그런 어떤 평등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즉 동남아 사회에서는요, 사회적 전통상 이 어떤 가계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가계 전통은 아버지 쪽으로다가 쭉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관례화돼 있죠. 예, 이것이 뭐 유교적인 전통이다 또는 이것이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버지의 성도 따르고요 하는 그러한 어떤 부계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한 사회인데 반해서 동남아시아는 오히려 모계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부계보다는 부계와 모계가 공존하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실용적으로 이것이 연결이 될 뿐이지, 즉 양변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부계건 모계건 그러한 전통이 굉장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좀 변할 수가 있다. 유연하다는 얘기죠. 이건 결국 뭐냐? 어머니라든지 할머니, 어머니, 이모로 내려가는 그 어머니 쪽의 그 모계적인 전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는 사회가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동남아시아는요, 정말 역사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풍요한 자연적 환경에 비해서 오히려 사람, 인구는 적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위 여성의 역할, 그러니까 무슨 뭐 가게를 이끈다거나 또 농사를 짓는다거나 또는 아이들을 낳는다거나는 물론이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여성의 역할과 이거를 굉장히 중시 여기게 되고요. 즉 노동력적인 차원에서 봤을 적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회가 동남아시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변적 모계적 사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 사회는요, 결국에는 성차별이 적은 사회를 만들게 됐고요. 그런 성차별이 적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이 이래야 된다, 남성은 저래야 된다라는 구별을 이렇게 두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고 상당히 유연하고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가 동남아시아입니다. 자, 제가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요, 양변적이고 모계 전통적인 그러한 어떤 가계를 굉장히 유지하는 특징이 동남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상대적으로 여성의 높은 위상을 만들어지는 그러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변적이고 모계적이다라는 것은 가계라든지 친족이라든지 상속 같은 차원에서 봤을 적에 부 또는 모계 모두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동남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시집을 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신랑이 신부 쪽 집에 들어와서 사는 처거제 제도라든지 또는 신부를 맞아들일 적에 신부 집에다가 어떤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신부대를 전해주는 그러한 풍습 또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딸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도 맞고요. 결국 이것은 가정에서의 여성들의 어떤 높은 자기 결정권, 그
다음에 이것이 나아가서는 사회 시장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어떤 활동이 되는 그러한 배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것이 동남아시아 사회에서는 여성이다 남성이다라고 하는 성 역할을 구분한다거나 또는 성차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정말 상당히 적은 사회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와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의 남녀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호 의존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예로서 드리고 싶은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맨 서쪽에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 수마트라의 인도양 쪽에 접한 서부 수마트라를 가게 되면 미낭까바우족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종족이 사는데요. 이들은요, 정말 전통적으로 모계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히 숙구라고 부르는 그 모계사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낭까바우족은요, 종교적으로는요, 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하면 아주 굉장히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또는 그러한 것을 느끼시잖아요.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미낭까바우족은요, 이슬람을 철저하게 믿는 종족이면서도 그들의 사회 전통은 아주 모계 사회 전통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위가 처가죠. 들어와서 장모와 함께 살면서 할머니, 이모 라인으로 내려가는 아주 독특한 모계 사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족이 미낭까바우족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동남아 여성들이 국제 결혼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뭐 여성이 뭐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해야 되고 또 말을 잘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일종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부장적인 또 유교적인 그러한 어떤 관례를 좀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집은 왔지만 그들은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어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 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등하게 봐줘야 되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소위 성차별이 적은 사회에서 나서 자라던 곳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소위 문화적인 격차, 의식의 격차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정리하면 동남아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동남아 사회는 성차별이라든지 또는 성역할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